네, 안녕하세요. 고성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찍고 바로 그날 본가를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보시더니 바로 그냥 너 머리 왜 그 모양이야? 안 어울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마가 너무 잘 어울린다, 역시 우리 아들 막 이렇게 해도 뭔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또 사랑으로 낳고 기른 자식이기 때문에 혹시나 객관적으로 지금 안 어울리는데 이게 뭔가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좀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사랑이고 뭐고 정말 꼴 보기 싫다라는 그 느낌이 말씀과 표정에서 드러나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바로 딱 그날 당일에 제가 아침에 영상에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거 하고 사세요, 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저마저도 어머님한테 이렇게 팩폭을 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다. 하지만 상남자 특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함. 그래서 머리를 지난주보다도 한껏 더 본격적으로 더 올렸죠. 머리를.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이제 주변 반응이 다들 하나같이 그런 거 있죠. 너는 마음에 들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난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은 그럼 된 거지, 이런 게 더 기분 나빠요. 근데 대부분 그런 반응이어가지고 아직까지 주변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하여튼 오늘 쓸데없는 잡담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코딩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의를 샀으면은 끝까지 듣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 최적화가 은근히 재밌다, 뭔가 신세계다, 이런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SQL을 좀 배워야 될 수 있겠다, SQL의 필요성을 조금 느끼게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게 촉발된 게 사실은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간단하게 커뮤니티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은 정말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댓글 카운트도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은 바깥에 뭐 좋아요 몇 개 눌렸다, 댓글 몇 개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바깥에 댓글 카운트 뭐 몇 개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 막말로 사람들이 댓글을 달지 안 달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거를 유용하게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기능부터 덜컥 만들어 놓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놔뒀었는데, 이제 급한 기능들 다 만들었겠다, 여태까지는 비교적 우선순위가 낮았던 댓글 카운트 표시 기능을 그래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코드를 추가하려다 보니까 커뮤니티 포스트를 가져오려고 할 때는 엮여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간단하게 만들었더라도 이 포스트를 쓴 유저의 정보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 포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 정보, 그 본문 내용,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책이랑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 관련 데이터도 그 커뮤니티 포스트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책 테이블을 조회해가지고 책에 대한 정보도 끌어와야 되는 거죠. 꽤 여러 개의 어떤 그 정보들이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댓글 카운트까지도 같이 뭔가 포함시켜서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금도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댓글 카운트 수를 여기다가 붙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래서 그러면은 순서상 일단 이 부분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효율화를 하고, 그리고 그 지식, 새로 생긴 지식을 바탕으로 댓글 카운트 개수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하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돈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커뮤니티 포스트 정보를 긁어올 때 쿼리가 엄청 나가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개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계란 후라이를 2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계란 장수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계란 20개만 주세요 해가지고 20개를 받아와요. 그러고 나서 계란 후라이를 막 만들어.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계란 장수 아저씨한테 가. 그러고 나서 아저씨 계란 1개만 주세요 받아와. 그리고 계란 만들어. 그리고 또 아저씨 계란 하나만 주세요 또 받아와.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후자에 더 가까운 방식이었던 거예요, 원래 코드는. 그래서 이게 쿼리가 너무 많이 나가고 DB랑 지금 스프링이랑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이거를 좀 줄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얼핏 그 스프링 강의를 들을 때 기억에 흐릿하게 남아있었던 패치 조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알아봤죠. 패치 조인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서 엄청나게 삽질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듣다가 만 강의 뒷부분에서 그거를 다루더라고요. 그 부분을 안 들었던 거예요.
왜 안 들었냐? 이제 이 앱 개발 시작하던 당시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목표하는 어떤 앱 릴리즈 시점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요 정도 기능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거에만 딱 필요한 강의들만 듣고 심지어 한 강의더라도 제가 이거를 끝까지 마치지 않고 여기까지가 내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뒷부분 버리고 그냥 여기까지 들은 상태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뭐 성능 최적화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면 되겠다라는 로직이었고 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막 후회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효율적으로 잘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겼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강의는 끝까지 들어야 하는구나. 이 시점에서 딱 깨달았어요. 강사가 강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듣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듣긴 해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어떤 강의를 샀으면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사람이 뭔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게 어떤 흥미잖아요, 흥미. 저는 처음에 그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딱 관뒀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뒷부분 어차피 내가 지금 이거 알아봤자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별로 큰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이악 물고 끝까지 들었다.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되게 집중해서 안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당장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이렇게 저한테 설득이 되지가 않아서 납득되지가 않아서 더군다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나는 이 날짜까지 출시할 거야 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있었으니까 더더욱 아마 그랬겠죠. 근데 반면에 지금 비록 몇 시간의 삽질이 있었지만 이 강의 내가 듣지 않은 강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지금 내가 딱 필요한 건데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딱 들으니까 되게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 강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쏙쏙 잘 박히는 거예요. 들으면서 막 미치겠어. 왜냐면 이 배운 요 지식을 가지고 내 서버에다가 적용시키면은 빨라질 거를 아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좀 개선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실제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마음에 들게 지금 효율화가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업 개발자님들이 이걸 보시면은 불편하다, 개비스콘 짤 마렵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됐던 게 여기였어요. post.get user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유저를 가지고 와서 걔를 이제 get user response DTO의 인자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get user response DTO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리턴이 되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아이디 조회하고 뭐 이메일 조회하고 뭐 조회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애초에 요게 지금 보시면은 그 루프를 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쿼리가 계속 나가는 거죠. 물론 그 다른 것들도 막 쿼리가 나가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제 제가 처음에 집중한 건 얘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패치 조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강의 뒷부분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된 거죠. 포스트맨으로 한번 그 조회를 해보면 거의 무슨 쿼리가 엄청 길죠? 1254줄이 나가요. 반면에 이쪽에 한번 날려보면은 물론 여전히 길긴 해요. 효율화를 다 마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길긴 하지만 단적으로 라인 수를 비교해보면 얘는 461줄이에요. 같은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 쿼리문 나가는 그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당연히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막 그 강의 나머지 부분 뭐 어떤 것들이 그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지 막 알아채고 그리고 그걸 고치고 막 이런 과정들이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결과를 놓고 보면 200% 빨라졌거든요. 막 300% 이상 빨라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200% 빨라지긴 했는데 원래는 0.4초 걸리던 게 0.2초로 준 거예요.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현타가 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앱 사이즈가 막 점점 커지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이러면은 그게 의미가 있기는 한데, 당장은 어쨌든 그 연병을 떨어가지고 0.2초를 줄인 거구나라고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약간 현타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재밌고, 그리고 이것들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추게 되었구나, 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거는 제가 패치 조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쿼리도 나가는 게 원래 5번 나가던 게 1번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치 조인 안 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경우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분명히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 고민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여태까지 이제 특정 유저가 포스팅을 몇 번 했는지를 계산해서 돌려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로직상으로는 긁어온 포스트 이제 하나하나 루프를 돌면서 포스트의 유저 정보로 DB에다가 카운트 쿼리를 날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그냥 직감적으로 뭔가 한 번에 쫙 받아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재적소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조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JPQL, 나아가서는 SQL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이것도 효율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가 두서없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코딩하면서 좀 느꼈던 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의 그냥 이런 일기 영상, 뭐 성장 일지 이런 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크고, 그리고 제 예상보다도 사실 제 채널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저의 성장의 기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